예, 이번 주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민주당 측은 사안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3월 초면은 탄핵 선고 결정이 날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3월 초가 지나고 나서 3월 14일 얘기가 나왔죠. 14일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21일에는 꼭 될 것이다라고 민주당은 생각했는데 이것마저도 지났습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이 선고가 늦어지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저마다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도 현실인 것 같은데요. 언제쯤 될지 그거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이런 문제들 비롯해서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정치권 전반적인 분위기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긴급하게 한번 모신 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상민 전 의원은 5선 의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 더군다나 법조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해석해 주실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상민 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말이에요. 탄핵 선고,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이게 늦어지고 늘어지고 있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재판이 늘어지는 거예요. 예. 뭐, 사실은, 맨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뭐, 내란이니, 내란 동조니, 막 그렇게 퍼붓고 낙인을 찍었는데, 예. 헌법재판을 진행하면서 수사 절차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고, 하자가 드러났고, 그런 거를 곧바로, 재판의 기초자료로 쓸 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하여튼, 결정과 관련한 쟁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히 나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면 이상민 의원께서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제일 지금으로 볼 때 높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뭐 미리 그 여러 쟁점이 있고 또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이게 예단하고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인용 의견이 4개, 예. 기각이 한 2, 인용이 5, 뭐 기각이 한 셋, 뭐 이 정도. 그래서 결국은 인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시나리오별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예. 그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는 대통령을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그 주권자로서의 주권 행사를 했던 1,700여만 표를 무효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신중해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과오라고 하고 내세우고 무슨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이런 것들은 국회 소추위원 쪽에서 제시한 그 변호사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700여만 표의 표를 무효화시킬 정도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신중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책임을 묻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위를 파면하는 것은 그와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파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파가 되면 법률적으로 결국은 국회에서 다시 탄핵 소추안을 쭉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각하 의견은 그 헌법재판소의 제기 절차가 적법하지가 않다. 그래서 각하를 내는 것 같은데요. 그 부적법하다는 것이 처음에는 내란죄를 넣는데 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탄핵소추를 내면 국회에서 표결이 필요한 건데
그런 거치지 않았다거나 또는 재판 진행에 있어서 그 증거조사 이런 거를 저쪽 국회 측 수초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든가. 예. 그래서 피고인 윤석열의 지위가 제대로 표현합니다. 또 다른 문제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은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조급하다는 느낌을 많이 준다는 분석이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제 탄핵을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 개시할 것, 시기 절차는 논의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탄핵 진짜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 삼각파도, 사각파도에 지금 어려움에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국민들은 민생에 짓눌려서 그 어렵다고 하소연 막 하고 아우성인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그런 정쟁거리를 내는 것들만 치중하지 민생을 해결한다든가 나라의 명운을 개척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뒷전으로 미루고 있어요. 저는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환호해 줄 리도 없고 오히려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만 저는 그 원내 절대 다수당이 그런 식의 정치나 국정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러한 행태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지고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응분의 대가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응분의 대가를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퇴출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쭉 거슬러 살펴보면 29번의 탄핵소추가 발의됐고 예. 그중 13건이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서 직무정지를 시켜버렸어요. 예. 방통위원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태는 그야말로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기구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끔 말하자면 법제도를 탄핵소추라는 제도를 오남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법률적으로도 사실은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아니 국가기능을 작동을 형식적인 합법성을 가장해서 중지시켰다면은 그게 오남용이었고 그게 상습적이었고 습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물어야 되겠죠. 자, 만약 그렇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걸 모르진 않을 거라는 추측도 가능할 텐데 진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탄핵할 거라고 보십니까? 실행에 옮길 거라고 보세요? 그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괜히 엄포 놓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민주당 사람들도 계산이 빠른 사람들인데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하여튼 불이익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하지 않겠습니까?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원래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서도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여론의 비판에 의해서 못한 거죠. 자, 이재명 대표가 또 그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을 좀 몸조심하라고 얘기한 거 보셨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시정잡배도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 아주 저급한 저열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표현뿐만 아니라 발상 자체가 어디 길가 골목길에서 거의 쌍욕하면서 싸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공당에 더구나 원내 일당의 대표이고 지금 대선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의 인성이나 갖고 있는 발상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함량 미달이라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다급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그런 짐작이 되죠. 조급하고 또 요새 그 헌법재판소가 쉽게 결론이 탄핵 결정, 인용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예. 의외로 시간을 끌고 있고 또 나오는 소문도 의견이 여러 부분에서 뭐 탄핵 인용이 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지금 그 뭐 3월 26일 날 지금 2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자기 재판에 대한 선고가 먼저 있게 될 경우에는 여론이나 뭐 이런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 특히 여론조사를 하면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예. 제 1등이긴 한데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아마 조바심도 날 테고요. 지금 2심 재판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26일이죠. 26일 날 이제 2심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심과 동일한 실형, 다시 말해서 집행유예형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거는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항소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소 기각이요? 그러면은 예. 그 이유, 법조인이시니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증거는 그 언론 보도된 거에 여러 정황 증거나 증거들을 비춰보면 충분히 그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더구나 그 항소 이유가 뭐 그걸 뒤엎을 만한 그 증거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죄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자면 중대한 대장동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들을 숨기기 위해서 곡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잘하는 사람을 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그게 그냥 불쑥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중대한 사건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항소기가 의견입니다. 만일 말이에요. 1심과 동일한 형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가정하면 이 비명계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이 어수선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의 민주당이 아니고 변질이 돼서 그냥 이재명 사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뭐 소위 비명계가 한두 명 뭐 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참 그건 웃기는 소리고요. 만약에 그럴 정도의 의지와 결기가 있었으면 이미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뭐 거론되는 인물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을 뭐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이 돼서 유죄 판결이 유죄돼도 그분의 뭐 특색이 후한무치 아닙니까?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 밀어붙일 거 밀어붙이고 부끄러움도 없고 염치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이 무슨 제가 볼 땐 더 기승을 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이게 헌법 84조 해석 논란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의 불소추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불소추라는 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재판도 중단되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다수설이라는 것도 근거도 없는 거고요. 그 자기들 그냥 경강부에 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 분명히 헌법에 그 대통령에 대한 것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소추는 뭐냐면 기소입니다. 기소. 그런데 말 엄연히 있는 단어의 뜻을 바꿔버려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횡포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권력이 주어지면 정말 마구잡이로 휘두를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만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관과 집무실 여기에 대한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명태균 씨 문제로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 여당 내의 잠룡들의 지형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오세훈 시장은 뭐 전혀 명태균 씨한테 뭐 채잡힐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근데 한국 정치가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이 명태균 씨가 뭡니까? 그 현실 정치인도 아니고 뭐 어떤 제3자에 불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한국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그 소위 집권 여당의 그, 정치인들, 의원들을 뭐 이렇게, 상당히 좀 타격을 입히는 그런 상황이 한국 정치가 참 이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그런 건 어느 정도는 언론이나 뭐 있어도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뭐 소문만 무성하고, 또 명태균 측이든 또 어느 쪽이든 많은 소문만 무성한 거에 대해서 한국 정치가 막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뭐 본인의 입지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 그 오세훈 시장 본인이 뭐 만난 것이 뭐 몇 번밖에 안 되고 예. 만났어도 뭐 그런 착잡힐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끝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민 전 의원이었습니다.